그러니까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테크, 이 로드맵 반드시 타셔야 되고요. 이 로드맵을 못 탄다면 상위권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위권, 하위권 아이들은 결국 이 테크를 못 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잘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 부족한 거, 빠진 거 무엇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초등 6년간 아이들이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초등 수학 공부 로드맵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수 감각을 길러 주셔야 하는데요. 수 감각은 사실 초등 입학 이후에 기른다고 하면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전에 7세 때, 6세 때 생활 속에서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만지면서 다 숫자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빠른 아이들은 특별히 조기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수 감각을 어느 정도 갖추고 오거든요. 그래서 초등 입학 전에 수 감각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숫자로 변환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펜이나 뭐 장난감, 귤, 지나가는 자동차 이런 것들 숫자 다 세어 보면서 몇 개인지 그리고 몇 개가 더 많은지 이런 거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덧셈 뺄셈 굳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너는 5개, 아빠는 2개네, 네가 몇 개 더 많지? 이렇게 하면 뭐 3개, 2개 합하면 몇 개지? 하면 7개 이런 식으로 입학 전에 학습지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감각 길러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미 입학을 했는데 우리 아이 수학을 너무 못하고 어려워한다 라고 하면 학습지나 공부 이전에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수를 활용한 경험이 너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감각 챙겨 주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10가지의 수에 대한 그런 수 감각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연산 문제집을 시켜 볼 만합니다. 이 연산 문제집은 사실 초등 입학 전에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둘째도 초등 입학 전에 했는데 이 연산 문제집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수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수감각 없는 상태에서 연산 문제 풀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면서 10가지 수 가지고 자꾸 가지고 놀면서 아이가 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딱 생길 때 연산 문제집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런 거 하면 아이가 처음에 해보면 쉽거든요. 그러면 나는 연산을 잘하네, 재밌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뭐 입학 전에도 시작하셔도 되고, 수감각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조금 미뤄 두셔야 됩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연산 문제집은 대략적으로 1학년부터 한 3학년, 4학년 한 여름방학 때까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연산은 기본적으로 좀 작은 숫자 그리고 단순 계산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저학년 때, 중학년 때 아주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고를 많이 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산은 저학년 때 이미 훈련이 돼서 거의 자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동화가 된 다음에 이제 고학년 돼서 계속 연산 문제집을 푼다. 물론 이 계산 자체가 다르기는 한데요. 이 연산이 밑에 있는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위에 거 5, 6학년 거 내용을 배워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산 문제집을 5학년 이후로도 계속 한다라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1, 2, 3, 4학년, 좀 더 짧으면 한 1, 2, 3학년 이 기간 동안 큰 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뭐 두세 자리에 곱하기, 나누기 정도까지만 훈련을 딱 하면 그 정도에서 멈춰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들이 풀만한 것이 바로 기본서죠. 이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서를 1학년 1학기 때부터 풀리시는 분들 사실 보이는데 전혀 추천하지 않고요. 2학년 때까지도 기본서는 풀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둘째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기본서를 풀기 시작했는데 제가 풀린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3학년 때 해 그랬는데 너무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줬거든요.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옆에서 다 하니까 왠지 불안해서 기본서를 3학년 전에 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수학의 가장 중심이 다 연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연산 문제집 많이 풀리고요. 문장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독서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3학년 이후부터 기본서를 풀리면 되는 거고요. 아이가 연산 문제집과 기본 문제집을 조금 편안하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푼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투입을 시켜야 할 것이 바로 사고력 수학입니다. 팩토라든지 1031 이런 것들 있죠. 또는 문해길 이런 것들을 한번 풀려보시면 좋은데요. 대략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시기는 2학년 정도, 3학년 정도입니다. 1학년 아이들이 사고력을 풀기에는 이 글 읽는 문해력이 너무 부족해서 혼자 하기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연산 문제집 하나만 해서 심플하게 들어가면서 2학년 정도부터 아이가 연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학교 수학도 어느 정도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사고력을 한번 넣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수학을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3학년으로 미뤄져야 하겠고요. 읽어서 문제 이해하고 생각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낮춰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학년이라면 뭐 1학년에 해당하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푼다거나 3학년이면 3학년이라도 뭐 1학년 거부터 시작해도 되고 2학년 거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좀 창의적인 재밌는 문제들을 푸는 것 자체가 조금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다 잘 따라왔다라고 하면 이제 4학년 혹은 4학년 2학기 아니면 5학년 정도부터는 심화 문제집을 풀리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모여서 심화를 풀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연산 문제집 풀면서 연산력을 길렀죠. 그리고 국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독서를 계속 강조드리면서 그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길렀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를 통해서 개념들, 수학적 개념들을 학습을 했고, 다음으로 사고력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를 좀 푸는 방식들에 대한 훈련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연산력, 개념력, 문해력, 사고력 이 네 가지가 조합이 됐을 때 풀 수 있는 게 심화 문제집입니다. 심화라는 것은 이 모든 요소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라도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풀면 이거 도저히 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는 굳이 일찍 풀리는 거 추천드리지도 않고요.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계속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심화로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평범한 아이에게 제가 심화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기본서부터 해서 기본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한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게 다 됐는 경우에 심화를 추천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처음 심화를 해보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좀 며칠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거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선행이다, 경시다, 올림피아드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행은 정말 한 1% 내외에 정말 수학 심화까지도 너무너무 쉬운 아이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요. 경시,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도 3% 넘어서 1% 수준인데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해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시켜셔도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야, 한번 해봐라. 아이가 싫다라고 하는데 억지로 밀어 넣을 만한 건 셋 다 아니다라는 거. 선행, 경시, 올림피아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초등 수학 6년간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과목이 그런데 수학도 특히나 이 굉장히 단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막 아무것도 안 됐는데 심화부터 놓고 막 선행부터 놓고 연산 개념 밑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아이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아이들 학교에서 사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순서만 잘 아셔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잘 이해를 못하셨다면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서 좀 곱씹고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오늘도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존경스럽고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